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주제가 NFT가 좋은 NFT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볼도 그거에 맞춰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유가랩스가 비트코인 기반 신규 NFT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가랩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NFT 프로젝트인 BAYC와 크립토펑크 발행사죠. 이로써 오디널스로 시작된 비트코인 NFT 열풍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가랩스는 12폴드라는 생성 예술 NFT 컬렉션을 300개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가랩스는 이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데이터 지도 제작을 위한 시각적 상징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폴드는 손수 그린 그림과 3D 아트를 포함할 예정이고요. 유가랩스는 이번 주 중으로 12폴드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전에 이더리움 홀더들이 비트코인 기반 지갑을 생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2주 전이죠.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했던 오디널스와 비트코인 NFT 와 관련되어서 이제 유가랩스도 비트코인 NFT를 출시한다고 하기에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캡틴 츠바사 NFT가 오는 3월 2일, 오늘이네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이거든요. 오늘 출시된다고 합니다. 일본 스타트업 더블점프 도쿄는 츠바사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캡틴 츠바사에 기반한 NFT 프로젝트를 론칭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공은 우리의 친구로 명명된 본 프로젝트는 2023년 3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는 지난 2월 7일 발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으며 북미, 유럽, 중국, 남미 등지에서 천여 곳이 넘는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카가와 신지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캡틴 츠바사 대사 중 하나인 축구로 세계 평화를 선언한다의 영감을 얻은 츠바사 NFT는 실물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며 팬들을 하나로 모은다고 하는데요. NFT 퍼스트 에디션은 캡틴 츠바사 작가인 다카하시 요이치의 원본 일러스트로 장식된 실물 축구공 한정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 NFT는 12개 국가 어린이와 구매자에게 증정된다고 하는데요. 츠바사 NFT는 공의 중앙부에 장식된 만화 속 상징적 장면 283개 등 전설적 명장면과 독창적인 파라미터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뭔가 설명이 막 길죠? 백그라운드에는 만화 속 특수 동작 333가지를 무작위로 결합하여 개성 넘치는 NFT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NFT 판매는 2차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2023년 3월 2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요. 3월 2일 오전 4시부터 2023년 3월 14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공개 판매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NFT는 소울바운드 토큰으로 전환한 뒤 다카하시 요이치의 일러스트가 장식된 실물 축구공 등 오리지널 굿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회에 3개의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NFT 1개를 보너스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캡틴 츠바사라는 만화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만화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캡틴 츠바사 팬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뭐 흥미로운 NFT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NFT로 하는 뭐 목적이 어떤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뭐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이슈몰이 차원에서 NFT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유명 만화들도 NFT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NFT 씬에서 굉장히 좋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좋은 NFT 프로젝트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이 되게 긴 거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메타타워가 대한민국 NFT 거점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메타타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하 6층 사옥인 메타타워 타워를 NFT 전용 공간으로 개방하여 대한민국 NFT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메타타워 타워는 총 연면적 약 200평으로 1층에 블록체인 테마 카페, 2층에 갤러리 및 세미나 공간, 6층 VIP 오피스, 7층 루프탑 파티 공간 등 1년 내내 NFT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메타타워는 파트너사들의 F&B, VR, AR, 전시, 미덕, 파티, 세미나 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메타타워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NFT 프로젝트사, NFT 아티스트 등 파트너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NFT 거점을 꿈꾸고 있는 메타타워 빌딩에 입주하는 웹3 프로젝트 및 작가들은 상호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벤처 캐피탈과의 주기적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및 NFT 멤버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 기업들에게는 메타타워 타워 커스터마이징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카페 컵홀더 커스터마이징, 갤러리 및 루프탑 홀더 파티,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NFT 작가들을 위한 NFT 작품 전시회가 항시 개최되며 작가들에게는 프라이빗 VIP 미팅룸이 제공된다고 하고요. 메타타운은 주로 마이너 문화였던 NFT가 기존의 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대중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메타타워 타워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중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건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NFT 프로젝트 사들이나 NFT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응원하는 입장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방문해 보시거나 연락을 한번 취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에 들어서 블록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본녹음에서 또 좋은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7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한 주간 뭐 어떻게 보내셨냐고 여쭤보기에는 우리가 그저께 같이 이제 한잔 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또 나눴죠.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뭐 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마인크래프트를 돈 내고 샀어요. 그게 게임을 너무 숙제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오픈월드의 매력에 좀 빠져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딱 떨어져가지고 맨날 밤만 되면은 저기 좀비한테 죽고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되게 허무했는데 이게 그냥 그 고비를 조금씩 넘기니까 이제 하룻밤을 넘길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재료 같은 거 막 흙 파고 막 이상한 거 파다가 이제 뭐 그 좋은 재료가 이제 눈앞에 보이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제가 만드는 집 건축 수준은 이제 거의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도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집인데요. 그래도 이제 하룻밤을 지금 벌써 한 이틀, 3일째 아직 좀비한테 안 죽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좀 NFT나 이런 것들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뭐 P2E 이런 거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접점이라고는 발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오픈월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내 집 마련을 저기 웹상에서 먼저 하셨네. 그거는 집이 아니라 거의 그냥 움집보다도 못한 그런, 초가집보다도 못한 집이에요. 아니, 나만의 영역이 있으면 다 뭐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 이제 아프리카나 트위치에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방송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그 멀티 같이 하시면은 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인크래프트는 안 해봐서 그냥 네. 다른 사람 방송하는 건 봤는데 이제 같이 하면서 막 서로 뭐 죽이고 싸우고 남의 집 부시고 이렇게 하던데. 아니 어젠가 이제 제가 그 흙으로 집을 만들었는데 그 스켈레톤이 화살로 다 집을 부수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갑자기 벌거벗겨진 느낌의 그냥 그 좀비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 그 집 한 채가 화살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어느 날 사람이 와서 부수면 저 아니면 이제 기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체스님이 은근히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는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긴 해봐요. 그게 이제 얼리 어답터들보다는 느린 편이라서 뭐 얼리 어답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좀 요즘에 트민남이라고 그러죠. 이제 좀 전현무 그 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언젠가 트렌드 세터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휴일을 맞이해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두 분은 뭐 아시겠지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거를 재개봉했다고 해서 같이 봤는데 체스님이 그 전날에 엄청 무슨 막 기대치를 막 낮추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까 재개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인기가 있고 막 뭐 그리고 평점도 좋아요. 그리고 체스님이 믿으시는 이동진 평론가님도 만점을 주셨고 그래서 주무셨나요? 한순간도 안 잤고요. 아 진짜요? 네.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근데 체스님이 막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와닿았던 거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히어로물을 기대하고 보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딱 보는 순간 뭐 그런 히어로물은 아니고 살짝 뭐 유치할 수도 있고 살짝 병맛이라죠. B급 감성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뭐 그래서 막 되게 심오한 얘기인가 했더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나름 좀 뭐 이렇게 그냥 그냥 가볍게 보기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요즘에 또 메타버스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돼 있어서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영화였다. 근데 오히려 체스님은 영화 시작하고 10분 컷, 20분 컷 이걸 예상하셨는데 오히려 좀 초반은 되게 재밌게 봤고 막판에 되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뭔가 초반에 막 우스꽝스럽고 막 재밌는 그런 요소들 다 넣고 마지막에 되게 막 엄청난 교훈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 뒤쪽으로 다 몰았어요. 그래서 그 교훈과 깨달음을 가르치는 그 장면들이 제가 느끼기엔 너무 길었어요. 길고 느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말하지. 빨리 좀 마지막에는 말하지. 강의였다. 네, 강의였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저는 뭐 이런 그 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랑 같이 보신 분은 오열을 하셨기 때문에 다 보고 뭐 좋으셨던 거죠? 좋은 뭔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대한 그 이해는 아직 완벽히 안 됐다. 근데 왠지 모르게 벅차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지만 돈이 아까워서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여운이 진하게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느 분께서 그 오상원 선생님의 유해라는 소설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제 그거 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네 어느 분께서 추천을 받는데 네. 저는 뭐 약간 유해니까 요즘 뭐 이렇게 그 누워있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힐링 소설인가 그냥 봤는데 킬링 소설이었다. 재밌죠 근데. 재밌긴 했어요. 네, 재밌었고 약간 덩케르크 느낌인데 네. 덩케르크의 그 배드 엔딩스러운 약간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그 남한 병사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삶의 마지막 그냥 총살당하는 그거를 심리적으로 묘사한 거잖아요. 묘사한 건데 이제 좀 우리나라 근대 소설이 약간 그 문체가 전반적으로 좀 담담하고 그런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읽으면서도 쉽지 않은 소설이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게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그 막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담담하게 좀 그 서술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 덩케르크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놀란 게 이게 대중 소설로 만든 게 아니라 저 국문과 수업 때 배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오래된 소설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읽어도 그런 이제 생생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영어로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 저랑 우리 같이 있을 때 추천해 주시. 네, 오상원의 유해라고 그거는 진짜 그 아주 짧아요.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짧아요. 그 길버 씨가 그것도 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몇 페이지인데 거기가 어차피 다 읽으셨고 안 읽으실 거니까 이 총살 당하기까지의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상황들을 계속 서술해 나가는데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숨막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제목 듣고서는 이게 무슨 언제 추천을 한 거지 싶어서 근데 그 얘기 설명드리니까 10몇 페이지 얇다고 한 그거는 기억이 나네요. 제목은 기억 안 나고 얇다만 갑자기 언제 추천할 틈이 언제 있었지 좀 그랬었는데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셋 다 이번 주도 좀 문화 활동을 열심히 또 한. 아니 저는 문화 활동 아니고 건축 활동이. 건축 중요하죠. 네.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좀 좋은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제는 또 기리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좋아서 해주셔가지고 좀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주제는 좋은 NFT란 무엇인가였는데 제가 이제 주제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근래에 제가 이제 작년에 샀던 NFT인데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막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디스코드나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 들어가면서 좀 근황을 보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봤어요. 이제 해피어타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딱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도 되게 그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뭐 가격을 떠나서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 해피어타운 프로젝트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반상회 뭐 이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AMA 같은 이제 것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사이트가 있어서 뭐 아트박스 같은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오프라인 매점도 있는데 오프라인 상점도 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리 한 5월인가 6월인가 뭐 이 정도 했는데. 사실 작년에 런칭한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 6개월 못 넘기고 이제 그 크립토 겨울 오면서 날라간 프로젝트들 되게 많거든요. 크립토 겨울 오기 전에 날라간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겨울 오면서 상당히 이제 날라간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해피어타운 프로젝트를 보니까
운영 열심히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크립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보니까 좀 살아남은 NFT들을 좀 조명 좀 하고 그다음에 배울 건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주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살아남은 NFT 일단 살아남았다는 그 기준부터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이제 살아남다보다도 살아가는 살아가는 NFT인데 아직은 이 겨울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고 그랬다가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죽은 프로젝트는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프로젝트. 살아가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녹음을 할 때 그래도 끝에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좋은 NFT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을 해보면은 일단 살아남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네. 이제 뭐 일렉트로 픽셀 콩즈 뭐 이런 좀 뭐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작년에 뭐 패션 뭐 합쳐가지고 나왔는데 중간에 대표가 돈 돌려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러그풀 네. 발생해서 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뭐 이제 뭐 아즈키도 사실 지금 러그풀 이슈 좀 겪고 있고 아즈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뭐 아즈키 작가가 그 이전에 뭐 러그풀 했던 NFT에 그 상당히 많이 참여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돼서 뭐 문제가 많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솔라나 뭐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러그풀 했고 솔저스인가요 그때? 예, 뭐 솔저스 그러니까 사실 러그풀 한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튄 거는 이제 하드 러그풀인 거고 네. 돈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프로젝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적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의 사실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디스코드나 트위터를 통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크립토 겨울이 지나면서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라는 형태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이제 이벤트성으로 아예 애초에 일회성 그 프로젝트로 한 것들은 제외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어차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무슨 오랫동안 최고의 대한민국 다 먹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한 3개월 있다 갑자기 대표가 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당연히 힘든 건 힘든 건데 네. 이제 막 뭐 내가 뭐 이거 프로젝트 1등 못 하면은 뭐 여러분 제가 다 뭐 1억씩 싸드릴게요. 뭐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하다가 갑자기 자기 너무 힘들어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은 물론 이제 자금이 덜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립토 겨울 지나면서 자금은 사실상 거의 다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 뭐 엔간히 많이 모은 프로젝트 아니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이라면은 뭐 다시 조명할 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 메타콩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메타콩즈는 이제 어쨌건 국내에서 1위를 했던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제 근 한 6개월 가까이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리고 뭐 인수가 되니 많이 뭐 누가 뭐 람보르기니를 샀니 안 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디코를 아예 닫아놨었어요. 디스코드가 아예 닫혀 있었고 이제 홀더들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소송이 나오는 그 전후로 이제 막 그 홀더들이나 일반 방에서 이제 막 그 이런저런 뭐 대표나 그 메타콩즈 대표들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욕을 막 올려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대표 프로젝트니 뭐 현대카드랑 뭐 하고 해가지고 막 상당히 활발하고 관리자들도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반응도 잘 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소송 이슈가 나온 이후로는 6개월 동안 디코가 거의 없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야 이제 그 뭐 무혐의 뭐 이런 발표가 나가지고 다시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왜냐면은 그동안 약속했던 로드맵 자체가 뭐 고릴라를 보러 가겠다. 뭐 이제 뭘 하겠다. 이게 사실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고 뭐 이제 뭐 실타래 뭐 이런 게임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멤버십 혜택 프로젝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도 뭐 이제 오프라인으로 뭘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땅을 사겠다 맞는데 어디에 뭐 샌드박스 땅을 사겠다 맞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막 다시 하고 있는 그동안 뭐 이제 거기도 무슨 콩즈 뭐 지릴랍 이런 거 수많이 많이 발행을 했다가 그거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합치고 말고 막 거기도 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살아남긴 했지만 약간 그 불사조처럼 그 잿더미에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아직 살아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살아남았죠. 남았는데. 살아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뭐 결론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이 프로젝트는 어쨌건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른 NFT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프로젝트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 자회사 다른 모 회사가 있어요. 어쨌건 그 머싸라는 이제 교육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일단은 메타콩즈는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막 생각나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사실 이때까지 죽은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을 때 왜 죽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토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그런 팀이나 개인이 NFT로 우회해서 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다 망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와 기존의 이제 코인, 토큰 뭐 이런 것들과는 뭐 비슷하지만 NFT만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고 싶은데 발행해서 그냥 뭐 막 시세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냥 기존 이제 우리 뭐 했던 대로 ICO 때 했던 대로 그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활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NFT는 아직 열려있다 판단하니까 NFT로 그냥 똑같은 공식을 가져다가 NFT 뭐 ICO 하듯이 그 프리민팅해서 다 일단 뿌려주고 막 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비슷한 문법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은 저는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제가 얼마 전에 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NFT 쪽에서 토큰으로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NFT로 우회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NFT도 규제의 영역 안에 들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NFT 씬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ICO 때 수없이 막 사라진 프로젝트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뭐 해피어타운 이런 것도 이제 뭐 기능 씨가 그 소개해줘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확실히 달라요. 문법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그 갖고 있는 이제 주 사업이 NFT가 아닌 거죠. 일단 주 사업은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굿즈 사업 이런 건데 거기에 NFT를 접목시켜서 좀 이제 주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NFT가. 그래서 이제 그 NFT의 어떤 그 특성들, 그 non-fungible 특성들도 뭐 살리려고 뭐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캐릭터를 통해서 막 살리려고 하면서 뭐 여러 좀 꾸준히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그 저한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 뭐 이런 거 PFP를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씩 현실로 가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려보면은 두 번째가 선미야. 선미야는 이제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현실 인물인 그 선미 원더걸스 전 선미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아바타를 한 거죠. 이제 선자는 기존에 이제 그림 고릴라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이제 물론 위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선미 팬덤들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선미 본인의 활동은 조금 덜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열심히 활동하는. 근데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PFP다 보니까 뭐 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선미 콘서트 뭐 이런 거 위주였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위기를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넘긴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이고 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회사가 핑거랩스라는 그런 그 회사가 그래도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기술력도 네. 있는 팀이어서 네. 여전히 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음.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미래가 좀 그래도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히 밝은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온 게 이제 해피어타운이죠. 이제 뭐 아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아트박스처럼 문구류도 팔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점에서 문구류도 파는데 이제 NFT 들고 있으면 뭐 할인도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오프라인을 더 집중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벨리고, 네. 푸빌라 이런 거죠. 벨리고는 이제 엊그제 이제 롯데월드 야간 홀더 파티를 했는데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뭐 홀더 파티 한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뭐 무슨 이슈 때문에 못 하고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처음 했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시즌 2 개편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니 시즌 1 때 사는 거는 나는 그때 그 시즌 1은 혜택 보고 샀는데 왜 시즌 2에는 혜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벨리곰은 그래도 상당히 그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 참여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운영진은 이제 아무래도 어쨌건 대기업 직원이다 보니까 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활발한 편에 속하고 사람들이 그 서제스천 채널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그래도 사람들이 벨리곰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안을 올려주고 있고 어떤 홀더들은 150개씩 들고 있고 어떤 홀더는 뭐 이제 높은 거 하나씩 들고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치고는 아직 그 상당히 잘 살아남은 프로젝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도 딱 벨리곰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저도 이제 들어볼 준비를 하면서 벨리곰 기사를 봤어요. 대홍기획이 이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벨리곰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홍기획이 롯데 계열사인데 폴리곤이랑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는 폴리곤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뭐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이제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시즌 1을 이렇게 운영해놓고선 시즌 2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좀 정신 못 차렸나? 좀 이 생각이 또 드는 한편으로는 와 진심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사실 한번 해보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벨리곰 그 캐릭터 자체가 지금 그냥 잘 나가요. NFT가 아니어도 이게 애초에 NFT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NFT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이슈가 충분히 됐고 사람들도 뭐 우리가 중학교 강의 나가 봤었는데 다 알잖아요. 벨리곰 캐릭터를. 푸빌라는 모르는데 벨리곰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성공한 어떤 캐릭터인데 이게 NFT를 끼게 되면서 오히려 그 잘 나가던 캐릭터 이미지마저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막 벨리곰 이퀄 NFT가 돼가지고 이거 사기 캐릭터라고 오명이 쓰여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욕을 받아가면서 시즌 2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고 체인도 바꿔가면서 하는 걸 보고 어떤 롯데의 의지는 확실히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벨리곰도 뭐 NFT 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긴 해요. 제대로 좀 뭔가 운영이 잘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 의지면 이것도 살아남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이제 NFT에 어울리게끔 특화된 사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미흡하고 좀 궤가 안 맞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로 이제 엄청난 그 의지를 갖고 이제 쏟아붓는 거죠, 열정을.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라면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NFT 프로젝트가 뭐 좋냐 나쁘냐라고 했을 때 사실 NFT라는 게 지금 아직 성격이 막 명확한 거는 아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프로젝트의 명확함,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명확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FT 그 기능의 명확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의 적정성. 요 세 가지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프로젝트의 명확함과 NFT의 명확성은 지금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은 벨리곤만 하더라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벨리곤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NFT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랑 NFT랑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혼동스러운데 어찌됐든 지금 뭐 살아남는 프로젝트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BM이 일단 있는데 NFT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맞냐 안 맞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네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가 살아남는 거지 NFT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남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밸류의 적정성인데 이 밸류에이션이 자기가 자기 돈을 이거 메울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는 건데 못 메우면은 이제 그 밸류만큼 이제 못하니까 이제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빚인 거죠, 빚.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명확성은 뭐 타일중앙화로 뭐 뭘 연결하고 이렇게 추상화된 게 아니라 뭐 난 엔터사다. 그러면 엔터사인데 이제 여기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이제 바꿔보겠다. 이제 이 정도의 구체적인 그 명확성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NFT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재 NFT의 기능이 명확해가지고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보고 NFT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FT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프로젝트는 이제 살아남는데 NFT가 빠지게 되면 사실 NFT 사업이 살아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살아남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NFT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NFT를 자금 조달했던 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거고 밸류의 적정성은 지금 벨리곰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쥐뿔도 없는데 이제 비싸게만 판 회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없는데 이제 이걸 방어를 못 하니까 이제 망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벨리곰도 살아남긴 했지만은 솔직히 대기업 자본력이 있는 게 살아남는 거면 사실 그건 대기업은 가서 뭐 똥을 만들어도 사실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NFT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쨌든 걔네들의 자본력이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해피어타운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자기 사업이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NFT를 이제 붙여가지고 뭔가를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가 명확하고 거기서 BM이 있는 경우는 지금 살아남는 거고 근데 아직 두 번째가 안 풀렸어요. NFT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할인 혜택인데 뭐 선미화도 보면은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그 선미화가 이제 그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핑거랩스도 마케팅 회사니까 돈 땡겨와가지고 이거 가격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게 더 힘들어지게 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안 풀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일부 NFT로 했다. 근데 그 NFT가 밸류가 좀 적정하니까 이제 내가 내 호주머니 돈 내고 투자하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까지는 왔는데 NFT가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진짜 얘네들을 먹여 살리고 뭐 이 정도까지 가기에는 NFT가 보여준 게 이제 뭐 사실은 해피어타운도 제가 봤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은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아니 진짜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좋은데 야 좋아가지고 할래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두 번째인 NFT 기능에 대한 명확성과 여기의 명확성은 그게 좀 할인 혜택도 할인 혜택이지만 어떤 절차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회원가입에서 예전에 뭐 NFT 인증만 되면은 뭐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프로세스를 단축시킨다든지 뭐 그러니까 BM이 명확해야 돼요. 고객이 2,000원을 내면은 내가 받은 자금 조달 자금으로 1,000원 내가지고 3,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BM인데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도 설계 안 한 상태에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면은 막 퍼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그냥 신기루를 가지고 하는 사업 모델이니까 가격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혜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부족한데 그 신규 프로젝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번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특히 2번보다 3번이 중요해요. 밸류가 적정해야 돼. 그러니까 난 벨리곤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니까 벨리곤 정도 밸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벨리곤만 뭐 1,000억이면 나 1,000억 원 밸류. 이러면은 이제 벨리곤만 롯데가 돈 대주니까 살아남지만은 집에 뭐 쥐뿔도 없으면은 자기 거 그 프로젝트 방어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꼭 특징이 돈도 다 빼돌려. 지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방어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빼돌리고서는 러그풀하고 또 만든다고. 이러니까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2번은 어렵다. NFT 기능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우니까 프로젝트라도 좀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수를 알아라. 3번은 밸류를 아주 낮춰야 된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본업해가지고 알바하고 그 알바 하다가 이제 알바 받은 돈으로 이제 여기다가 푸는 거예요, 또 자금을.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 정도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은 신규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스타트업도 살아남기 힘든데 어렵죠. 저는 강력하게 선 자금 조달 후 혜택 제도는 NFT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저는 연회비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NFT 체제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먼저 자금 조달을 해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금 조달되는 금액보다는 혜택을 적게 줘야지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이걸 자금 조달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 판매자들이. 아니 그럼 내가 낸 돈보다 혜택도 적은데 이걸 왜 사? 이게 저는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NFT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먼저 돈을 땡기는 건 전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혜택을 세게 주는 대신에 뭐 세게 주든 뭐 하되 그냥 지금 카드사 이런 거를 그냥 NFT 프로젝트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카드사 모델을. 그래서 그냥 그 카드 뒤에 뭐 NFT 뒤에 무슨 뭐 개인 바코드 해가지고 뭐 어디 통신사 할인 혜택 받듯이 NFT 뒤에 바코드 찍어서 줘가지고 이제 그거 찍으면은 이제 뭐 식별 돼가지고 할인 뭐 적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매달 얼마씩 내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모델을 NFT 프로젝트들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여러 프로젝트들이랑 뭐 만나서 NFT 프로젝트에 대해 논하면은 그냥 다 이 문제예요. 회사는 땡기고 싶고 혜택은 주기 싫고 NFT 홀더들은 반대지. NFT 싸게 사고 싶고 혜택을 왕창 받고 싶고 이거에 대한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숙제인데 사실 줄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저는 그 의지를 못 느끼겠는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문법 자금 조달을 먼저 확 하고서는 후에 혜택을 주는 이런 식은 저는 조금 당분간은 지양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나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이미 왕창 땡기는 마당에 혜택 주고 싶겠어요? 조금씩 돈을 받아가면서 다음에 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 혜택을 계속 좀 꽂아야지.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열심히 하는 거죠. 얘네들이 돈 계속 낼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그 구매자들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조금 냈으니까 혜택 안 좋으면은 그냥 다음에 안 내면 되니까 뭐 괜찮은 거고, 좋으면 더 내고 더 혜택이 누리면 되는 거고,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기술적인 걸 배제하고 어쨌든 사업적인 모델만 놓고 봤을 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식의 조금 요즘에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한 줄 논평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그 해피어 타운은 정말 그 레고맨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아니 왜냐면은 레고맨도 살아남았는데 어쨌건. 아니 그 레고맨은 점차 혜택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레고맨가 문제가 오프라인이에요. 그거는 그 오프라인 가가지고 먹기 위해서 구글 시트에다가 이걸 적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럴 바에야 그냥 저 뭐냐 그 KT 할인 받는 음식점 가는 게 더 싸죠. 그렇잖아요. 진짜 거기가 맛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해피어타운은 좋은 점은 온라인이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혜택이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남자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도 해피어타운 그 캐릭터 네. 그 그려져 있는 에코백 들고 다니시는 분 많이 봤어요. 네, 그 오롤리데이에 네, 오롤리데이. 그 못생긴 감자칩 같이 생긴. 아 그래서 이제 저것도 하나 해피어타운 NFT 하나 살까 했는데 또 가격 보니까 5, 6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여기 5, 6만 원 써가지고 스태프는 지금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피어타운은 가격이 오를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수료라도 챙겨가지고 다시 팔아야 되는데 내가 쓸까 이거 좀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니 그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야죠. 그렇죠. 좋아하는 그러면은 기린 씨는 그거 그냥 산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 그 어쩌다 겸사겸사 이제 그냥 네. 그때 봐서 샀는데 뭐 캐릭터 이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니 5만 원어치 할인 혜택을 받으면은 어쨌든 그건 되고 거기다가 판매까지 이루어지면은 그건 이득인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 NFT 상점 들어가 봤더니 파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굿즈가. 네.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음. 보면 네. IP 있고. 예, 어쨌든 뭐 해피엔딩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런 시도는 좋은데 상품이 좀 다양하게 다양해지- 많아지겠죠. 네, 많아져요. 다양해지겠죠. 이제 어쨌든 펀딩 받은 셈 치고 음. 이제 자금 조달이란 말은 조금 뭔가 자극적이니까 펀딩이라고 하죠. 펀딩이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뭔가 어감이. 어감이.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체스님 거 이거 리액션 하다가 제 걸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NFT 때로는 새로운 걸 접했을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막 복잡하게 NFT라는 개념이 일단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막 기술적으로 막 되게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NFT 저희가 막 업체 이렇게 하려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나 개인들 만나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셔도 괜찮다. 그거에 맞춰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막 우리가 대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뭐 막 몇억 땡기겠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진지하게 뭐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냥 뭐 기념품 형태로 NFT 일단 나눠줘 보는 걸로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셔도 돼요. 사실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데스밸리를 넘어서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데스밸리가 점점 밸리만 깊어지고 깊은 밸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시장이 뭐 지금 뭐 반짝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뭐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장인데 뭐 AI라고 뭐 지금 뭐 뚜렷한 사업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챗 GPT가 뭐 지금 뭐 엄청난 사업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지금 많이 써본다 이 정도인 거지. 그것도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쵸. 예, 뭐 모릅니다. 다 길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NFT 시장이 뭐 죽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살아나는 시장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블로킹 28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재밌는 정의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